안녕하세요. 지금 이제 석류나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옛날에 저희 세대는 석류가 원래 보통 석류들은 충청도 이남에서 충청도 이북에서는 월동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석류를 안 심는데, 지금은 이제 품종들이 개량하고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제가 본 거는 저 안양에도 가니까 석류나무가 큰 게 있더라고요. 여기도 이제 평택 경기도 지방에도 보니까 큰 석류나무가 있어서 아, 옛날에 비해서 굉장히 따뜻했구나.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가을에 가면은 가을에 할아버지가 집을 쌌어요. 석류 바람 막으려고. 근데 지금은 안 하고 이제 웬만한 가정에서 다 석류를 할 수 있는데, 석류가 딱 세 가지요. 무슨 세 가지냐면 이건 꽃석류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제 주위에 있던 걸 그냥 하다 보니까 약간의 소재가 부족해 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꽃시장에 갔어요. 꽃시장에 갔더니 마침 꽃석류가 나오더라고요. 그러자 석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거다 했는데, 꽃석류 요거는 꽃은 아름답게 피는데 꽃은 아름답게 펴요. 근데 열매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꽃은 요건 좀 덜 폈는데 새로 나온 가지에 새 가지에 여러 개가 나와요. 이게 대추도록수. 그래서 이건 꽃석류다. 그러니까 꽃만 관상하는 거지 식용은 아니다. 근데 꽃이 굉장히 다복하게 피는데, 이제 일부 좀 제가 늦게 갔더니 일부 많이 핀 것들은 벌써 끝났고 그래서 이제 막 자르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꽃석류뿐만 아니라 요거는 보세요. 석류도 크게 세 가지라고 그러는 건 뭘 세 가지라고 그랬냐면은, 열매가 파랗게, 나중에 익어도 요거는 파랗게 되는 석류가 있고, 그 다음에 껍질이 빨갛게 되면서 보기도 좋은, 아마 여러분들이 시장에 가면, 마트에 가면은 되게 이제 수입해 오는데 빨갛게 돼가지고 석류가 이렇게 갈라지려고 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근데 맛은 같은데 껍데기가 빨갛게 되는 거하고 껍질이 파랗게 되면서 크게 익는 두 가지가 있다. 열매 석류 중에서 이건 좀 꽃석류고. 그래서 꽃석류도 이것도 피는 거는 꽃 필 때는 똑같아요. 꽃 필 때는 빨갛게 나와요. 빨갛게. 꽃 필 때는 꽃석류, 이건 좀 많이 펴서 핀 거고, 덜 핀 게 제가 자르려고 보니까 없더라고요. 덜 핀 게 있으면 좀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꽃이 요거하고 비슷한데 그렇게 화려하지는 않은데 열매는 이렇게 파랗게 된다. 그래서 석류나무 삽목에 대해서, 석류나무 삽목은 제가 봄에 한번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석류나무 삽목에 대해서 아마 유튜브에 또 올린 것 같아요. 근데 봄에도 하지만 지금도 한다. 지금 하는 거는, 여름에 하는 거는, 봄에 하는 거는 숙지삽, 작년에 전년도에 자란 가지를 잘라서 하는 거고, 지금 하는 여름 삽목을 가서 대개는 좀 녹지삽이라고 그러거든. 녹지, 파랗게 자란. 지금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건 저 다는 안 하고 뭐 무궁화도 할 수 있고, 모가도 할 수 있고, 뭐 석류도 할 수 있고, 이제 요즘 또 이게 유행이더라. 이게 우리 제자분이, 아, 교수님 이거 수국이 유행인데, 그래서 수국도 좀 한번 번식하는 걸, 삽목하는 걸 설명을 해 주시었더니, 가서 화원에, 그러니까 농장에 가서 살라고 그랬더니, 어우,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값은 얘기를 안 할게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근데 저는 수국하면 일반 수국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는데, 금년에는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됐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나중에, 지금 잘라서 삽목하는 거 보여줘야 되는데 꽃이 펴서 아까워서 지금은 안 하고 조금 더 있다 제가 다음에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석류나무 삽목에 대해서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봄에 할 때는 이파리가 없잖아요. 봄에는 이파리가 다, 석류가 사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다 떨어지잖아요. 다 떨어져. 떨어진 거를 이제 대개 한 손가락, 한 10cm 정도로 이렇게 잘라서 꽂은 게 이거요. 봄에 잘라 꽂은 게, 보세요. 여기 굵은 줄기가 있잖아요. 굵은 줄기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긴 가지 하나를 잘라 가지고 한 10cm 정도로 잘라서 이거 하나 꽂고, 그 다음에 여기도 꽂고. 그러니까 이게 다 석류나무 한 줄기, 두 줄기에서 잘라 꽂은 게 이게 굉장히 굵잖아요. 여러분들 보시라고. 꼭 가는 것만 되는 게 아니라 봄에 할 때는 이렇게 굵은 가지. 그러니까 이 가지에서 자른 게
아까 보여준 그 위, 그 위가 이거고, 그 다음에 더 위가 요거라고요. 이게 가란 것도 잘라 꽂았는데 다 뭐 거의 뭐 90% 이상 뿌리가 내리는데, 이거는 봄에 할 때는 이파리가 없다. 이파리가 없는 걸 잘라 꽂은 거고, 이게 이제 다 이게 봄에 한 거잖아요. 이렇게 몇 줄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걸 해가지고 뭐 영절 목적에서 파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샘플로만 몇 개만 한 거지. 제가 만약에 이걸 키워서 판다면 더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했냐 보니까 4월 2일 날 저는 꼭 삽목하면 날짜를 화분에다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4월 2일 날 한 거네요. 4월 2일 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건 이제 아주 꼭대기 맨 윗부분을 잘라 꽂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 줄기 하나 자르면은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주 위에서부터 한 10cm 정도로 쭉쭉 자르다 보면 10개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전번에 이제 능수화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좀 묵은 것 같죠? 여기 날짜가 써 있을 거예요. 1919년 9월 1일 날 했다고 돼 있네. 9월 1일 날. 1919년 9월 1일 날. 그러니까 지금부터 9월 달까지는 녹지삽이라고 그래서 금년에 자란 가지를 잘라 꽂을 수가 있다. 아마 내년 정도 되면은 여기서 열매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석류나무를, 근데 화단이 있어 모르는데 화단이 없잖아. 화분 재배도 굉장히 재밌다. 여기도 이제 꽃석류도 이렇게 열매가 맺듯이 꽃이 피듯이 이것도 이제 내년 되면은 새 가지에서 나와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거예요. 근데 이제 화분이 좀 적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 번 얘기하지만 저런 이제 크게 큰 화분에 씹을 나오면 배양토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보여주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 지문에다 심어놔는 내년에는 좀 더 큰 분에 옮겨 심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아마 뭐라고 써 있을 거예요, 요거. 똑같으네. 4월 6일 날 삽목한 거네. 4월 6일 날. 똑같은 거예요, 이거랑. 요거는 이제 큰 분에다 삽목을 한 거고. 꽃이 떨어졌네, 이게 꽃이. 이 석류의 꽃이 똑같잖아요. 예쁘잖아요, 이게. 그럼 지금 삽목할 때 어떻게 하느냐? 지금 삽목할 때 한 10cm 정도로 잘라가지고 반 이상 밑으로 들어가니까 산모용토 흙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요거를 그러니까 손으로 이렇게 지금 잘라도 돼요. 근데 밑으로 훑어내리지는 말아라. 왜? 상처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파리가 많을수록 뿌리 내리는 속도는 빠른데 그 대신 어떻게 마를 염려가 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파리를 자르는 이유가 연면적을 줄여가지고, 이렇게 연면적을 줄여가지고 삽목을 하면은 뭐 거의 실패는 없어요. 근데 여름 삽목은 거의 실패는 안 해요. 왜? 온도가 맞기 때문에. 그 대신 어떻게 물을 자주 주면, 너무 많이 주면은 다습해서 썩는다. 고온 다습해서 썩는다. 요거를 이렇게 눈에서 한 1cm 정도 중간을 자르지 말고, 이렇게 중간을 자르지 말고 눈에서 한 5mm 이상 1cm 정도, 5mm에서 1cm 정도에서 자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자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디 하나로 해도 삽목이 돼요. 뿌리가 내리는데 너무 얌씨 같으니까 약간 경사지게 해서, 이건 가위가 잘 드는 거기 때문에 대개 보면 꼭 칼로 다시 자르는데 가위가 잘 들으면 안 잘라도 돼요. 그 다음에 반 정도는 토양조에 삽장에 들어가니까 요거는 이렇게 자른다. 그 다음에 그대로 해도 이게 마르지만 이게 죽는 건 아니에요. 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파리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뭐가 다르다고 그랬어요? 이파리를 많이 남길수록 뿌리 내리는 속도로, 왜? 빨아들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내리는 속도는 강한데 말을 시들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파리를 자르는 거고, 여기다가 뭐 하나만 꽂아도 되는데 하나 꽂는 거보다는 어차피 나중에 뿌리 내리면 옮길 거니까, 이건 이제 질석이라고 그래. 질석. 근데 관심이 많더라고요. 삽목할 때 쓰는 용토가 뭐냐? 질석. 영어로 이제 버미큘라이트라고 그러는데 굉장히 가볍고 모래보다 3분의 1 정도 되고, 물은 모래보다 15배 더 많이 지니고 있고, 그 다음에 통기성이 높고, 그 다음에 이거를 요양버리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삽목 용토 자체는 유기질이나 이런 요양버리는 건 아니다. 왜? 뿌리가 내리면 바로 옮기는, 이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3개나
저 같으면 이제 보통 5개를 꽂아요. 5개. 여기다가. 근데 오늘은 이제 시간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꽂는다. 반 이상을 꽂는다 하는 거를.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여기다 구멍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꽂는데 목질 이게 딱딱한 거는 그렇게 안 하죠. 더군다나 질적이 하는 거는 질적이나 배양토. 그러니까 황토흙이나 딱딱한 흙에다 할 때는 이렇게 구멍을 다시 뚫어가지고 꽂을 수도 있지만 또 초본인 경우에 국화라든지 초본인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대개 이제 목본인 경우에는 우리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푹푹 꽂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푹푹 반 이상 이렇게 꽂는다고요.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꽂는 게 아니라 이런 식에서 꽂아서 이파리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늘을 만들어 줘야 된다. 차광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름에 할 때는 옛날에 어떻게 했냐면은 온실도 없지 비닐도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나무 밑에 그러니까 향나무나 소나무 밑에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늘이 되는 데다가 그 나무 밑에다 놨어요. 나무 밑에 이렇게 놨다고. 나무 밑에 국화 같은 거 하면은 나무 밑에 쭉 놓는다고요. 그럼 자동적으로 그늘이 되잖아. 지금은 이제 베란다나 이런 데 햇빛이 많이 들게 되면은 하여튼 이파리가 있는 거는 꼭 그늘을 만들어 준다. 창업을 한다. 이제 석류나무, 삽목은 이 정도로 이거 여기 있는 거 다 버리는 거 아니에요. 다 잘라 꽂는 거예요. 일단 이제 이거 끝나면은 제가 다 꽂는데 한 가지 바로 꽂는 것보다는 물에다가 한 1시간 정도 꽂았다가 담궜다가 꽂는 게 훨씬 유리하다. 훨씬 유리하다. 수분을 미리 채워주는 거예요. 줄기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궁화라든지 뭐 이게 다 목백일홍이라든지 다 이게 어떻게 제가 어디서 잘라가지고 물에다 담궈 놓은 거예요. 만약에 안 담궈 놓으면 이게 다 시들어 버리니까 이건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하려고 여기다 이제 미리 꽂아 놓은 거. 무궁화니 사철나무니. 그러니까 저는 어디 다니면서 아는 집에 가서 나 사철나무 금사철 좀 내가 삽목 좀 해야 될 텐데 몇 개만 잘라가세요. 나 또 이제 뭐 백일홍이 없다. 백일홍 지금부터 이제 백일홍 설명할 거거든요. 근데 백일홍이 우리 집에 없는데 이것 좀 오늘 강의를 해야 되는데 그랬더니 그럼 제가 백일홍 하나 구해 드릴게요. 이거 비싸더라고. 이게 또 새로 나온 백일홍인데 유행이래요. 석류는 그만하고 바로 이어서 백일홍, 목백일홍 또는 배롱나무라고 그래요. 목배롱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